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늦은 시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여성 뒤에서 음란행위를 한 후 강제추행까지 한 남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연음란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몇 해 전에도 탈의실에 침입하여 다른 여성의 신체를 염탐한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었으며 그 외에도 성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고의성이 없었음을 여러 회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공연이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음란한 행위란 일반 사람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해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실형,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게 규정되어 있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성범죄의 일부이므로 형 선고 외에 보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처분은 죄를 범한 당사자가 다시 재범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개선 교육 및 보호처분을 말합니다. 보완처분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성인에 대한 보완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성년 보완처분의 종류에는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비자 제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공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게 되면 자유로이 이동하는 것에 제한이 발생하게 되며 비자 발급의 경우 해외 출장이 잦은 직종에서 근무하거나 혹은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있는 기관 및 노래방이나 PC방 등에도 근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데요. 신상이 공개된다면 현재 본인의 나이, 사진, 실거주지, 키, 죄명 등이 모두 공개가 되며 이 사진은 매년 12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재촬영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이사간 집의 주소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본 행위가 경범죄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를 해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존재하였는데요. 게다가 음란행위의 경우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기가 어려워 훈방 조치로 넘어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CCTV로 혐의를 밝혀내는 사안이 많으니 안심은 금물입니다. 본 글 외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동일한 사건임에도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 입장에서는 왜 다른 처벌을 받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요. 동일한 죄명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행위의 정도, 그리고 경찰에서 조사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이 결정되므로 음란행위의 법률적인 방어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S씨는 노상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하게 되면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하지 않은 채 홀로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여 불리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렵겠다 판단한 S씨는 법률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S씨와 면담을 나누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후였기 때문에 송치된 상태였으므로 검찰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어보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번 사안을 담당한 법률 대리인은 S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과 S씨가 진심으로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검찰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검사는 자료를 검토해 본 뒤 유리한 정상 참작의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S씨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S씨는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송치되어 걱정이 컸으나 더 늦기 전 소송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S씨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인 보완처분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본 혐의는 공연성과 음란성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니 법적 조력을 구하여 음란행위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타개해 나가볼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